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청년들 이사 김지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는 네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배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문제 정의를 하려면 사실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연구 자료를 찾다가 딱 맞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전국 단위의 20대 청년 1200명 중에서 85.9%가 동의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는 77.6%가 조금 놀랐어요. 85%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족한 사람이 이제 8%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설문에서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1위가 활동비였고요. 2위가 공간 시설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실 저는 부산에는 되게 공간이 많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료로 대관하기 힘든 곳들도 많고, 지금은 좀 많이 바뀌고 있지만 주말에 이제 운영을 안 하는 공공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부산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단체 및 당사자 조직 활동 참여자가 겪는 어려움에는 이제 활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생계 문제, 그리고 예를 들면 일이랑 삶이 분리돼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활동가는 완전히 이제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업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이 있다. 예를 들면은 담당자와 이제 청년들 간의 입장 차이를 느끼거나 혹은 약간 청년 감수성이 없는 기관이나 그런 청년들을 그냥 동원만 하는 참여가 아니라 참석만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도 당사자들이 되게 고민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활동 지원 사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정의문을 만들어 봤었는데 구체적인 대상은 청년단체 및 당사자 조직 활동가들이고요. 최종 목표는 청년 이행 단계에서 겪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티가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문제 정의문을 그 데이터랑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어요. 청년 활동가를 위한 커뮤니티 클래스 포스터입니다. 웃음 있는 거는 요새 이모지라고 청년들 사이에서 핫하다고 해야 되나? 텍스트 대신 이모티콘을 많이 써가지고 이런 거랑 이제 동전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지원 사업 없이 소정의 활동비를 좀 벌어보자라는 취지로 기획을 했고 총 4주차로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수업이 이제 문제 정의에 대한 얘기였고 2회차에서는 커뮤니티 기획하는 거랑 홍보물 제작 툴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디자이너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툴 가지고 많이 포스터 만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3주차 수업에는 퍼스널 브랜딩이랑 카피라이팅이랑 참여자 관리하는 것들, 그래서 구글 폼을 쓴다거나 참여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하루 전에 연락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운영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홍보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많이 알고 있고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배경 지식이 적은 경우에 이 간격을 어떻게 맞출까에 대한 것, 그래서 시민의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카피라이팅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4주차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를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바로 시작했어요. 하루에 2시간 수업으로 4주차니까 8시간 수업이었고 중간중간에 과제가 나가고요. 그래서 8시간 만에 커뮤니티가 하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실제로 됐다는 게.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는 만들었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했고 무엇을 남겼을까? 부산 청년들 조직의 미션을 제가 설정을 한번 해봤어요. 원래는 정관에 있는 거는 청년이 사회 주체가 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네트워킹을 조직한다. 이런 비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매년 미션은 좀 달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청년들이 지치지 않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기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총 3개의 지표를 설정을 했고요. 첫 번째가 목표, 지표, 성과가 구체적인 커뮤니티 기획. 사실 저는 커뮤니티가 3인, 5인 이상 모였다고 다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커뮤니티가 생각해보면 한 4가지 부류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창업 모델로 가려는 커뮤니티가 있고, 하나 이제 사회 문제나 어떤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돈을 획득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커뮤니티들, 그리고 마지막은 이름을 계속 바꿔가며 돈을 획득하는 커뮤니티들. 이렇게 4가지가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더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가 부산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건 아마 1주차 수업이랑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청년활동 지속을 위한 유료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영상에서도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유료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게 사실 최근 들어서는 다들 이제 참가비 같은 걸 받으니까 다 유료 커뮤니티 서비스긴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좀 프리미엄으로 한 8만 원, 10만 원 받는다거나 혹은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뭐 다양한 루트로 하는 이제 창업 모델도 조금 참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청년 활동가들도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뭔가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무하는 거나 행사 하나 만드는데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일 외적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공부했었던 마케팅이나 뭐 정보를 모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표는 커뮤니티의 문제 정의에 공감하는 동료 확장. 혼자서 절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커다란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래서 동료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표로 설정을 해뒀고요. 그 성과로서 무엇을 남겼나 했을 때 커뮤니티가 총 5개가 기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익 모델을 창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하기 위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이제 첫 번째로 도와드렸고 이제 계속 진행 중인 커뮤니티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춘 커뮤니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보완해보고 문제 정의를 새로 해본다거나 뭐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성과가 좋았던 커뮤니티는 연구 자료 리뷰하는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커뮤니티인데 구독자가 그렇게 아직 많은 건 아닌데 제가 활동가 대상으로만 이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픈율이 지금 70% 정도 돼가지고 이게 연구 자료를 이렇게 뉴스레터라는데도 보시는구나. 그 70%라는 오픈율이 굉장히 높은 수치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유료 모델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조금씩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제 각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참여자가 한 20명 정도 있었고 저희가 OT를 또 새로 OT를 시작할 때 한번 했었어요. 그때도 다양한 이제 민간 단체에서 청년 활동가 분들이 와주셨고 그 숫자는 여기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숫자 말고 우리가 어떤 변화 목표를 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평가 및 보완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뮤니티 클래스를 진행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이라는 거랑 자아 실현 그 사이에 있는 청년 활동가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다들 막 뭐 엔잡러든 지금 뭐 평생 직장이 없어졌다 하고 기대 수명도 100세라고 하니까 거의 죽지 않는 거죠. 막 그런 상황에서 뭔가 계속 알아서 하래요. 자발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활동이라는 것이 뭐 각 지역의 기본조례에서 생기고 올해는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럼 이제 청년 활동가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힙해 보이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청년 활동가,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생겨가지고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들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은 이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고 이들이 커뮤니티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되는 그런 루트를 또 만들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단체와 당사자 조직은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 요거는 이제 활동가들 말고 기존의 단체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커뮤니티 중에서 지원 사업을 한 해 따고 다음 해에 다른 팀명으로 해가지고 딴다거나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뭔가 만나서 대화를 해봤을 때 그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혹은 대표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런 단체들도 있었던 것 같고 나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그리고 부산 청년들까지 저희 단체까지 좀 되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느슨하게 보이는 청년 커뮤니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잠깐 고민했었는데 답이 나왔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 안에서 연애라는 자원조차도 이제 그냥 획득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 가서 이제 연애를 하기를 원하는 독서 모임 같은 곳에 가서
그런 청년들도 있고, 뭐 이거 되게 가벼운 얘기였지만 그거 이외에 이제 부동산 수업이나 주택 관련 수업이나 이런 것도 커뮤니티에 가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이제 금융 경제 생활 관련해서도 전국 단위에서는 청년 정책으로 많이 사업이 나오고 있거든요. 청년이 겪는 사회의 문제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조금 획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의 존재는 유의미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속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저희 부산 청년들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부산에 법인 인가를 받은 청년단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청년정책연구원이고 하나가 부산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미치성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랑 법인이 몇 개 없으면은 수행업체로도 뭐 훌륭히 앞으로 나아갈 것 같고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더 주고 어떤 도움을 더 주고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그냥 사업에 쓰는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냥 유료 회원제로 갈까? 뭐 이런 고민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의 지속성 혹은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지속성 이건 되게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옹기종기 사업이나 청년문화 활성화에서 커뮤니티 기획 운영형 청년 활동 지원 사업들 주체 발굴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것의 지속성을 이제 그 지원 사업 받은 이후에 커뮤니티가 유지 안 되면 사업의 지속성이 없어지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조금 맥락을 좀 잘 타서 얘기를 해야겠다. 제 생각도 되게 많이 변한 부분이 있었고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산 청년들의 의제 중심의 조직이어야 될까? 네트워크 조직으로 남아있어야 할까? 방금 말한 부분을 조금 제가 생각 안 날까 봐 구체적으로 정리해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과 청년 시민 교육, 정보가 모여있지 않는 정책들이 분산돼 있는 상황을 좀 문제로 인지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써야겠다. 물론 조직의 방향성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제 고민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같긴 한데 대화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들려드렸어요. 관련해서 뭔가 뭐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다거나 혹은 제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은 끝나고 나서 좀 말을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